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백내장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원장님이 알아서 좋은 렌즈로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어디서 수술을 받으시든 렌즈 종류에 대한 기본 개념은 환자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담 받으실 때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 렌즈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인공수정체를 5가지 카테고리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5분만 투자하시면 어느 병원에 가셔도 상담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인공수정체를 단순하게 나눴어요. 단초점, 다초점 이렇게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렌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단초점, 기능성 단초점, 연속초점, 굴절형 다초점, 회절형 다초점 이렇게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초점 범위,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잘 보이느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이 렌즈는 딱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춰요. 보통 원거리에 맞추는데 초점 범위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대략 2.5m까지로 좁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66cm 중간거리나 40cm 근거리는 반드시 돋보기가 필요해요. 그럼 단초점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는 이 단초점이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빛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대비 감도와 선명도가 가장 좋거든요. 그런 이유로 각막 혼탁, 황반 변성, 당뇨 망막병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난시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난시가 0.5디옵터 이상 있으면 난시 교정 기능이 있는 토릭 렌즈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어도 난시 교정이 안 되면 시력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재수술 사례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단초점 렌즈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단초점이에요. 중간거리 보강형 단초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은 단초점인데 원거리에서 중간거리 쪽으로 초점이 살짝 늘어난 렌즈예요. 단초점과 연속초점 사이에 있는 렌즈죠. 단초점이라 멀리도 선명하고 요리하거나 내비게이션 보는 정도의 생활형 중간거리도 조금 더 편안한 렌즈예요. 빛번짐은 거의 없으면서 생활 편의성을 살짝 더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엔스와 프리시즌 고호 렌즈가 있는데요. 아이엔스는 초점 범위가 원거리에서 1.3m까지로 단초점보다는 넓지만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프리시즌 고는 원거리에서 66cm까지 볼 수 있어서 모니터까지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을 초점 범위 디옵터로 나누면 초점 거리가 나와요. 프리시즌 고는 1.5디옵터니까 1 나누기 1.5는 0.66m, 그래서 모니터 거리인 66cm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리시즌 고는 라식 수술 후나 망막 수술 후에 다초점 렌즈를 쓰기 어려운 분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선택하시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생활형 근거리까지 초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렌즈입니다. 운전하다가 모니터 보고 모니터 보다가 서류 보고 해도 여기까지는 잘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안 보여, 이런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장점은 빛번짐이 적다는 거예요. 다초점 렌즈처럼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초점을 늘려주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초점 범위가 원거리에서 50cm 내외까지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 즉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연속초점 렌즈는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까다로운 렌즈예요. 환자분 각막의 구면수차, 동공 크기에 따라 보이는 거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분은 66cm까지만 잘 보여서 근거리 시력이 J5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이고, 어떤 분은 40cm까지도 잘 보여서 다초점처럼 J2가 나오기도 하죠. J2는 스마트폰의 가장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는 시력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구면수차가 낮고 동공이 작은 분들은 다초점만큼 근거리가 잘 보이고요. 구면수차가 높거나 동공이 크면 같은 렌즈라도 근거리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초점 렌즈는 눈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이시거나 모니터를 장시간 보시는 분들께 적합하고요. 대표적인 연속초점 렌즈로 BBT, POC, 렌티스 컴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것까지 잘 보이는 다초점 렌즈 차례인데요. 다초점은 굴절형, 회절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굴절형은 렌즈 안에 원거리를 보는 구역, 근거리를 보는 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회절형은 렌즈 표면에 동심원 모양의 아주 미세한 계단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빛을 여러 갈래로 쪼개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에 각각 보내는 거예요. 정리하면 굴절형은 렌즈를 나누는 것이고 회절형은 빛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굴절형 다초점은 초점 범위가 원거리에서 40cm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굴절형보다는 근거리 시력이 좋은 회절형을 많이 선호해 왔는데요. 요즘은 수술 후 빛번짐 때문에 시력의 질이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굴절형 다초점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늘어났어요. 돋보기 없이 근거리를 보고 싶은데 빛번짐에는 예민한 분들, 과거에 라식 수술 받으셨던 분들, 동공이 큰 분들,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근거리 시력은 회절형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J3 정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굴절형 다초점 렌즈로는 프리시즌과 렌티스 M 플러스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 수술해드린 렌즈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회절형 다초점입니다. 회절형은 초점 범위가 원거리에서 35에서 40cm까지로 가장 넓어서 근거리 시력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리 시력이 J1에서 J2 정도로 스마트폰의 가장 작은 글씨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회절형의 근본적인 단점은 여전합니다.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누기 때문에 대비감도 저하, 빛번짐, 달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1m 내외의 거리가 약간 흐려 보이는 불편함이 있어요. 참고로 내년 봄에 한국 출시 예정인 클라리온 페노틱스 프로가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한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추후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회절형 다초점은 모든 눈에 맞는 게 아니에요. 각막의 붉은 난시가 적고 구면 수차도 정상 범위이면서 동공이 작고 신경망막이 건강한 경우에만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렌즈예요. 회절형 렌즈로는 클라리온 페노틱스, 인텐시티, 지메트릭, 오디세이 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띄워드릴게요. 인공수정체는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더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카테고리만 이해하고 계셔도 어느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든 훨씬 수월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유형의 렌즈들을 실제로 어떤 분들께 수술해 드렸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